병목 현상, 가격에 대한 상승이 어느 순간 멈추게 된다라고 했을 때 세론도 가능할 수 있진 않을까라고 보는 이유는 막상 증설 카드를 드러내니까 증설하게 되면 너무 캐펙스 좀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마이크론의 움직임을 봤을 땐 혹시라도 뭐 물려있다 나는.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적 리스크가 지금 매일매일 나오고 있지만 재차 다음 모멘텀을 찾아갈 거다. 저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든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든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장비 중에서도 재무 가치가 제일 둥글둥글하고 기술이 가장 괜찮고 이때 사지 못한 걸 후회할지도 모른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어지러운 혼란의 구간에서도 글로벌 IB들도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 치정치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2025년에는 한 30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28년에 들어가면 1000억 달러, 그리고 원화로 보면은 150조이기 때문에 이 성장에 대한 가치가 좀 많이 열린다라는 부분이고, 네. 일단 글로벌 메모리 산업에서 그런 비중을 누가 많이 차지하냐, 결국 80%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GTC에서 여러 가지 좀 힌트들을 좀 얻을 수 있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AI 컴퓨팅의 부품 자원에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핵심 자원으로 우뚝 올라서게 됐다라는 부분인데, AI 에이전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네.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훨씬 높은 연산 능력치가 필요하게 돼요. 이 능력치가 필요하게 되면서 GTC 2026에서 나온 이야기가 오픈클로와 같이 업무를 알아서 처리해주는 에이전틱 AI 네모클로를 공개를 했습니다. 참 세상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게 네. 했었는데, 이 네모클로가 뭐예요? 오픈소스로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비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모클로가 오픈 소스로 이제 공개가 됐다 보니까 이제 보안에 대한 취약점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오픈클로를 기업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높인 서비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이야기 항상 나왔던 게 병목 현상. 그래서 데이터 뭐 이런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다 보면 이게 추론 구간에서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다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되고 30에서 40% 정도밖에 성능 발휘가 안 된다라는 게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AI 아키텍처에서 LPU를 사용하겠다. 이게 이제 이번에 그룹 관련돼서 이제 파운드리 삼성에서 만든다 그거죠. LPU가. 네, LPU라고 해서 이제 GPU랑 LPU를 조합을 해서 전력당 토큰 처리량이 기존보다도 한 35배 정도 점프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연산 능력도 향상이 되고 여기에 핵심 연산을 이제 수행 처리하는 HBM의 수요 또한 같이 올라갈 것이다. 시장은 이 구조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이제 뭐 GPU, LPU가 만나는 과정 속에서 HBM의 수요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은 당연히 수혜적인 측면이 더 확장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GTC에서 더 확인을 한번 하게 된 것이고요. AI 인프라 확산이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게 기술 발전으로 추후에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플라이휠 효과라고 하는데, 이 효과가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감안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인프라 수요 전망을 대폭적으로 좀 상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돈을 이 정도 벌 것이다, 이 정도 벌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기존에는 블랙록이라든지 루빈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누적에 대한 수요가 5천억 달러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GTC에서 베라루빈 수요는 지금 2027년까지 1조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전망이 된다. 이게 금액으로 하면 1,400조 원 정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발맞춰 갈 수 있는 기업이 투톱, 물론 마이크론도 있긴 하지만 투톱의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 숫자들을 보면서 와, 도대체 메모리 쪽 기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충분히 좀 높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월 13일에 네. 삼전이랑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크게 상향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한 달여 만에 목표가를 또 대폭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전에 2027년으로 예상했던 영업이익이 2026년으로 좀
좀 당겨진 상황이고요. 목표가 삼성전자 32만 원을 제시를 했어요. 한 달 전에 29만 원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높아진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 지금 2026년과 2027년의 OP 전망치가 각 320조, 440조 그래서 한 달 전에 243조 그리고 322조랑 비교를 했을 때 와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이랑 비교했을 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각각 31에서 35% 상향 조정된 거고요. 네. SK 하이닉스는 목표 주가 이제 뭐 엄청납니다. 193만 원 나왔어요. 그러게요. 기존에는 156만 원이었는데 네. 이제 뭐 앞으로 100만 원 가까이 더 가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일단 이렇게 2026년과 7년의 OP 전망치를 보면 256조 그리고 365조를 제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한 달 전에는 189조, 267조였기 때문에 각각 한 36% 정도 상향 조정을 한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이번 1분기 때 숫자는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숫자가 잘 나올 건데 여기서 사람들이 지금 2분기 때 긴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D램 낸드 100%씩 올라왔으면 이게 1분기 때 피크를 찍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약간 네. 우려도 있잖아요. 가격적인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제 또 기다리는 건 시장은 지금 중국에도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고 여기저기 증설에 대한 속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그럼 이 P가 떨어지는 부분을 Q가 메워줄 수 있으면 어떨까? 물량이 이거를 좀 받쳐주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게 뭐 수요와 그 공급에 대한 불균형을 어쨌든 이대로 계속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공급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넘쳐나는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늘려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격에 대한 상승이 어느 순간 멈추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물량이 또 그 이상을 받쳐주게 된다면 이런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의 눈높이를 좀 충족해 주던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향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론 혼자 약간 부진하잖아요. 이제 장비주들 미국에서도 너무 좋은데 네. 부진한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마이크론 이번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그 이후에 실적 이후에 지금 주가는 뒷걸음질을 치고 가이던스도 있어서 좋았어요. 결국에는 근데 마진율이 81%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마진이 나오게 되면 상방으로 좀 더 마이크론 대비해선 열려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결국 장기적으로는 간다라고 보지만 네. 세론도 가능할 수 있진 않을까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마이크론의 움직임을 봤을 땐 시장이 증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는 필요성은 느꼈지만 막상 증설 카드를 드러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증설하게 되면 너무 캐펙스 좀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마이크론도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세론도 가능할 수는 있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론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는 물량이 너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일부는 차익 실현하실 수는 있겠지만 혹시라도 뭐 물려있다 나는 아니면 고민을 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실적이 잘 받쳐주는 쪽은 반도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주총을 했는데 네. 이제 주주분들이 확실히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고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건 생각을 한 건 주주환원에 대한 거를 좀 실망감을 많이 내비치셨어요. 왜 이렇게 배당을 이렇게밖에 안 주냐. 지금 이익이 많이 났는데 근데 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는 좀 더 큰 보상을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국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미뤄봤을 때도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주가도 저는 같이 나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한 140만 원으로 일단 SK 하이닉스는 좀 네.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32만 원 이번에 좀 나오긴 했지만 저는 1차적으로 한 26만 원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전후로 분위기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의 분위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낙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큰 변화의 시그널이 왔을 때도 그거를 포착하지 못하고 스탠스를 바꾸기 어렵게 돼요. 너무 깊게 믿음이 생겨버리면. 그래서 믿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미리 의심할 필요는 없겠지만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되 언제든지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믿음보다는 그때그때 스탠스를 바꿀 수 있게 조금은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1분기 실적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진단을 하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3일 이상 안 나오면서 투심이 개선됐을 때 오히려 그 실적 발표 시즌을 기점으로 조금 저감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하면은 제로 노출로 단기 차익 나오고 재차 다음 모멘텀을 찾아갈 거다. 근데 저는 우리 한국증권TV 녹화할 때마다 D램 가격, 뭐 S램 가격, 메모리 가격,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 삼성전자, SKS의 컨센서스를 매번 찾아보고 있는데 뭐 증권사에서 이 컨센서스를 꺾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 꺾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면 메모리 가격도 뭐 일 단위로 정상 안 해주다, 뭐 주 단위, 월 단위로 지금도 뭐 3월 중순이지만 뭐 2월 말 기준으로 메모리 가격이 어떻게 추이가 변했다 이런 것들까지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지금도 디램 가격에 메모리 가격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120% 올라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들의 메모리를 받아가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한테도 100% 가격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증권사 컨센서스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36조 물론 36조 중에서 메모리 사업부에서 기록하는 건 약 45%인 한 20조대 초반 되겠죠. 그 다음에 SKS 같은 경우는 30조대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 유가 상승이 반영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딱 삼성전자 36조에다가 곱하 0.9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KS 같은 경우는 30조에다가 곱하 0.9로 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크게 틀릴 가능성 없고 틀리더라도 문제가 없는 게 이미 삼성전자, SKS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상 떨어졌고 오늘 같은 경우도 6에서 7% 떨어졌고 삼성전자랑 SKS는 마이크론보다도 마이크론이 퍼가 18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 7, SKS 6인데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떨어지니까 퍼는 더 떨어졌을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 SKS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증권사 컨센서스대로 실적이 나와도 어차피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1년 넘게, 2년 넘게 이렇게 보유하시라고 말씀 안 드리고 매수해서 어떤 모멘텀을 기대해야 되고 그 어떤 모멘텀이 상승했을 때는 분할 매도하고 그 재료가 나와서 네. 추가 상승 나오면은 그냥 뭐 보내주면 되고 아니면 밀리면은 다시 모아가는 과정 보시면 되니까 삼성전자, SKS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이번에 4분기 실적 보니까 정말 근소하게 흑자는 저 못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그룹도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를 맡기고 그 다음에 AMD 또한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를 맡기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제가 또 수율을 체크해 왔는데 2나노 공정 같은 경우는 여전히 40%가 안 되지만 3나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율이 50% 넘고 4나노 이상 같은 경우는 거의 60에서 70% 이상이 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렇게 파토가 나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이 한 20% 전후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HF3나 HF3E 그 다음에 엔비디아까지도 HF4가 납품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은 더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SKS는 궁금해요. 과연 HBM4랑 HB5를 얼마에 팔까? SKS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 마이크론도 이제 이익률이 30 후반년 40대 나올 거고 SKS는 만약에 이번에 1분기 때 이익률이 50% 넘어가면은 이때 사지 못한 걸 후회할지도 모른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든 SKS 밸류체인이든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만약에 어떤 양분화되는 움직임 보였으면은 어떤 라인을 쭉 정해 왔을 텐데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성장성에 투자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증권TV 녹화할 때마다 점점 더 제가 공부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물론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장비주이면서도 이게 누구 밸류체인지도 확인하고 이 종목이 왜 오르는지 근데 이 종목이 오르는데 왜 실적도 갖추면서 오르는 건지 아니면 손 팀장이 확실하게 이 종목은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건지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그런 투자 포인트를 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린 종목은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타핀 가장 나중에 등장하는데 네. 전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그렇게 막 좋은 감정 안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주성 엔지니어를 매매를 했었거든요. 네. 주성 엔지니어를 매매를 해가지고 한 달 정도 보유했었습니다. 근데 안 움직이길래 한 5% 먹고 매도를 했어요. 보통 우리가 이 종목 발굴 할때 탑다운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바텀업으로 하시는 계신데 저는 보통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탑다운 방식으로 했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이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할 타입은 아닌 것 같다 보고 있고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우리 아시다시피 반도체 증착 장비랑
그다음 태양광 장비랑 디스플레이 장비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태양광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나솔루션이나 뭐 오시아빈스나 뭐 이런 종목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SK 오션플랜트까지 갔는데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2025년에 주성 엔지니어링 만들고 있는 태양광 장비 매출이 전체 매출의 0.5% 안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서 2024년 사업 보고서까지 보고 왔습니다. 2024년에도 5%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짐착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SK하이닉스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짐착 장비가 매출이 85% 이상이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뭐 12%, 13%입니다. 2024년 태양광이 뭐 3%, 그 다음 2025년은 0.5%이 정도였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태양광 관련 종목으로 움직이니까 뭐 투자 그렇게 딱딱하게 하면 돈 못 받아 보통 이런 이야기 하시는 그래서 기대감이 붙었고 수급부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데 저도 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리포트 읽어보니까 지금 이 주성 엔지니어에서 만들고 있는 태양광 장비가 어떤 그 고객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기 납품하면서 태양광 낙수가 얻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올라왔는데 근데 저는 뭐 주성 엔진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수급이 나왔고 가격 상승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변동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성 엔진을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EST 같은 경우는 제가 장비주 중에서 제가 이제 장비 탭을 보면은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장비가 있는데 후공정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후공정 장비 기업도 너무 유명해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모르실 만한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 EST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EST 같은 경우 약간 칠러 어떤 그 설비에서 온도 관리나 이런 것들 하는 이제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EST 같은 경우 삼성전자 전문 밸류 체인입니다. 그래서 EST가 얼마 전 삼성전자랑 이제 네오콘 공급 계약을 하면서 이 네오콘이라는 것은 온도 조절하는 데 필요한 부품이죠. 근데 EST 같은 경우 시가총액도 3천억이 안 되고 물론 오늘은 좀 처참한 모습 보여줬지만 그나마 제가 방송 준비할 때는 기술적 외치도 괜찮고 삼성전자 밸류체이니까 EST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PSK 홀딩스랑 STI를 좋아하는데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동반으로 좀 균등균등한 어떤 매출처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STI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포스트 PSK 홀딩스라고 보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STI는 PSK 홀딩스한테 기술력으로 좀 못 이긴다 이런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사업 보고서를 또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디스컴 장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약품 뿌리고 세정 장비 이게 매출이 80%가 넘는데 리플로 장비 어떤 공정에서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전극을 돌기를 만드는 리플로 장비 매출 20% 되더라고요. 근데 STI 같은 경우도 분명히 2024년부터 PSK 홀딩스의 대항마가 되고자 리플로 장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2025년 사업 보고서를 보았는데 리플로 장비 매출 비중 5%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께서 이 리플로 장비에 대해서는 STI가 PSK 홀딩스한테 안 되는 게 맞구나. 근데 PSK 홀딩스를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매를 하셔도 되는데 PSK 홀딩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난 단기적인 변동성 선호한다 라고 하신 분들 PSK 홀딩스 보셔도 되는데 PSK 홀딩스 저는 이미 닳고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 PSK 홀딩스를 대체할 만한 종목이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STI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빠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왜 빠지지?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그나마 이런 밑밥을 깔아놓으면은 기대감이 약간 실적 반영까지 딜레이가 많이 걸렸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 ENG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재무가치가 제일 둥글둥글하고 기술이 가장 괜찮고 수급적으로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한양 ENG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구독자분도 아마 신성 ENG는 아시겠죠? 네. 신성 ENG 가장 먼저 움직였고 신성 ENG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 ENG가 이 반도체 설비를 넣고 장비를 넣고 거기서 장비 가동하기 위한 그 여건을 만들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국내에서는 3등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좋은 게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둥글둥글한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기계 설비 전문가에서 1위고 어떤 반도체 설비를 넣기 위한 인프라 제공하는 자격증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평택이라든가 청주라든가 잘 보면 새만금까지도
여기에다 반도체 클러스터 설비를 증가했을 때는 물론 신성 ENG가 먼저 들어가겠지만 신성 ENG가 너무 많이 움직여서 그 뒤로 쫓을 만한 종목이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께는 한양 ENG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 편집본 올라갔을 때도 한양 ENG가 그동안 어떤 기대감을 외고 있으면서 들어왔고 물론 오늘은 다소 강한 모습 못 보여주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 한양 ENG 아닐까 한다해서 오늘 탑픽은 한양 ENG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